자, 이제 국내 정치권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요. 지금까지 당대표 후보에 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들 면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부터 안철수, 양양자, 장동혁, 장성민, 조경태, 주진우 후보 등인데 지금 후보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탄 대 반탄이다. 혁신 대 단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일단 지금 룰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4명이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저 중에 4분 어떤 분으로 추려질까요? 그건 저도 이 자리를 쉽게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한 달은 아니죠. 네. 그래도 한 22일이라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섣불리 예견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대선 공간에 아직까지 여진이 그대로 있는 그래도 이제 우리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는 네. 아무래도 유력할 것이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3사람 정도 그 3사람이라는 게 장동혁, 안철수, 이제 조경태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특히 현역 의원 5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역대 많은 대선 경험, 후보 경험 이런 것들을 아마 당원들이 또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진우 의원 이분도 또 이제 양 진영에서의 그런 아주 전당대회 대립적 국면에서의 또 자기 이제 스탠스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를 부분이죠. 네. 시간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란 특검 참고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한다. 그러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다라고 이제 혹평을 하면서 비꼬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권 의원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하남자라고 비꼬니까 하수인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두 사람이 이제 SNS 통해서 하남자 리더십이니 사진 한 장 올리니 이렇게 좀 대립을 했었는데 또 전당대회 앞두고 또 국민의힘이 약간 분열하는 모양새인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노선 싸움도 있지만 두 사람 간의 감정 싸움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특히 같은 당내에서 싸우더라도 이렇게 좀 저 두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유치하게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비하성. 그러니까 상남자, 하남자 또 이제 하수인 옛날 체리 따봉 받은 그 카톡 문자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네. 싸우는 건데 별로 보기에 좋진 않죠. 제가 다른 당이지만 이런데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이 백척간도 위기에 있는데 두 사람이 뭐하냐 이런 상황일 거고 특히 권성동 의원은 오늘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일교로부터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상남자 하남자 이럴 경황이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괜히 서로 좋지 않은 일로 세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또 오늘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요. 전한길 씨를 포함해서 자유우파 유튜버를 자처하는 분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출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전한길 면접까지 봐야 되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지금 이 상황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우물 안에 깨우리처럼 우리들만의 잔치로 이 판을 만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오판이 네. 본인이 대통령 생명까지 끝내는 그런 이제 탄핵 파면 결정 그리고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엄청난 참패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헌법적 책임도 있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할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자정 노력이에요. 근데 이 자정 노력은 쏙 빼놓고 그냥 양 진영 간에 탄핵 찬성이 잘 됐고 반대가 잘못됐냐 이런 식의 감정 싸움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의힘의 이 큰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전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특정 후보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정당 정치를 1년을 해봤습니까?
지난 윤석열 탄핵 정부 그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우파 세력들과 자기도 나름 목소리를 내친 부분은 있겠지만은 결론은 그 애침은 자유우파 그들을 위한 애침이고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애침은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하게 자인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후보들이 대려 핵심 경쟁을 하기보다는 네. 그 당내 이제 뭐 이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신천지 뭐 그런 교인들 뭐 통일교 교인들까지 해가지고 뭐 여기에 또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까지 그럼 합리적 보수의 기반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떠나고 없고 저 사람들이 뽑는 당 대표인가? 저 사람들이 그 표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 등에 올라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저는 자중해야 됩니다. 후보이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을 어떻게 변화혁신시켜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우리 지층의 결집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건데 무슨 뭐 대고 보자는 방식으로 보니까 저런 친구들이 이렇게 할개를 치는 거예요. 그럼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인터뷰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특정 팬덤의 늪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분석으로도 이해도 될까요? 저는 상당 부분 우려될 정도예요. 자꾸 합리적 보수 그런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우리 당이 자꾸 너무 오른쪽으로 가니까 네. 이분들은 그냥 중도로 가버려요. 그 중도층은 그만큼 또 넓어져요. 결론은 뭐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고 또 우리들만의 그냥 시각으로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 국민들과는 계속 멀어지는 정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상대당에서 뭐 지금 전환길 씨가 오늘 했던 방송에 출연한 장동훈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유튜버들의 초청이 안 나갈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유튜브 버전의 관훈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출연을 했고 또 전환길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훈 후보의 반대편인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정말 그 자조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왜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이 지난 정권에서 검사, 여사, 법사들이 하더니 이제는 강사의 시대가 왔냐 이러더라고요. 검사, 여사, 법사, 강사. 네. 전환길 씨가 사실 아까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무슨 당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닌데 예컨대 예를 들면 유튜버라도 보수 유튜버들 여럿이 함께해서 뭔가 그 당과 협의해서 당의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식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사상 검증하고 사상 검증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 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물어봐서 그게 국민의힘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부정선거로 예. 다시 되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혁신으로 나가야 될 국민의힘이 다시 되려 점점 더 탄핵과 그 과거 퇴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는 과거에 비해서 옛날 한나라당 시절이나 이때 비교해 보면 이념적으로 너무 극단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직이 취약한 거예요. 네. 취약하니까 전환길 씨 비롯해서 그 전에는 뭐 정광훈 목사 세력 등등 이런 외부 극단적 아스팔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당의 중심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뼈아픈 건데요. 당이 혁신하려면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그동안의 주요 당직,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혜를 받았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뭔가 지지를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혁신 경쟁보다는 오직 당권, 내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아마 저보다도 김성대 대표님 같은 분이 더 안타까울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대선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세력도 있나요? 선거철 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예 없는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 그러니까 교주의 그 교인들이 네.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당원들에 가입한 그런 내용들이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나름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각 지부별로 이렇게
중앙에 네. 그러니까 신천지 중앙에 이렇게 보고되는 그런 문건도 발견도 되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 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저 자신도 이 대선판에 뭐 나름 큰 선거의 책임자 역할을 뭐 한 적도 있지만 네. 이런 뭐 좀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그런 뭐 이 종교 신앙 단체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 때 자기네들의 그 신앙적인 결합체에 대한 그 결속력을 가시합니다. 이런 지지를 받으려면은 우리들하고 앞으로 협조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도들이 결국은 이번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지금 손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또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이 또 특검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운 시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네.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자기 희생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으로 서야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 없으면 야당 짓 못 해먹는 거거든요. 절대 정부 이재명 정부 굉장히 비판 안 됩니다. 네. 더군다나 거대 입법 권력 지금 여대 야서 전국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의 변화와 혁신이 더 우선적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여차 잘못하면은 지금은 자유우파적 어떤 극단적인 보수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한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지만은 네. 좀 더 나가 버리면 이제 거구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기예요. 예, 예. 지금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8,100여 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특별 포상을 실시했던데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기관 포상 대상자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이재명 갤러리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가 당대표 공식 포상을 받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개인 포상과 기관 포상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관 포상이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갤러리라고 해서 그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어떤 네. 그 단체에게 준 것은 아마 저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과문해서 다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이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예외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네. 흔히 주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특별 포상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 과정에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상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뭐 그렇다고 이재명 갤러리가 뭐 그 어떤 당에 해악을 미치거나 뭐 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받을 만한 그 공헌과 실적이 있으면 다 우리 사무처에서 이 경우에는 내용을 봅니다. 공문서 같은 걸 보고 네.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심사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해서 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